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했다 하는 청와대의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2019년 1월 24일자 브리핑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국회하고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대결 상태가 되고 말았죠. 여기에 관해서 문재인과 청와대 정부 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탓이다 하는 것이지요. 정확하게는 야당 탓이다. 여당은 잘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정부 측은 잘하고 있고 그들은 뜻이 맞는데 야당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하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되어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착한 문재인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혜주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1월 24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 브리핑했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조혜주를 임명하는 이유 두 가지를 밝힌 것이죠. 하나는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조혜주를 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백이 되는가? 그 부분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 그 점을 지적해 두겠습니다. 틀렸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을 보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이 두 기관은 법적 지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설치하는 것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개 통치기관이 협조해서 그래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헌법이 만들어라 하고는 했지만 실제 구성은 3개 통치기관이 각각 3사람씩의 위원을 채워 넣어야 구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이 직접 설치한 그 기관의 법적 지위가 당연히 높은 것입니다. 둘은 다른 것이지요. 따라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 1명을 채워 넣는 일, 그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그 효력을 발생한 이후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설치된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관리 직원 같은 것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건재하다. 공백이라는 말이 틀렸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두 번째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회가 제 시간에 원하는 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조혜주 씨를
위원으로 임명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절차만 이야기했다 하는 점입니다. 절차는 왜 정해놓고 왜 지키는 것인가? 그 절차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헌법적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하겠죠. 당연히 이 절차라는 것은 그 목적에 구속되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 이것은 헌법과 법률의 이념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절차를 정해 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념과 목적에 어긋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절차를 지킨 것 같지만 실제로는 헌법 자체를 위반한 것이 된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조혜주를 임명한 행위는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되는가? 그것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 제2항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에서 구성한다 하는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 아래에 있는 조직이다. 그렇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33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령 나무 한 지박이 있다고 합시다. 물을 담을 겁니다. 깨끗한 나무 한 지박에 깨끗한 물을 담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면은 나무 한 지박을 그대로 정확히 3분의 1을 잘라버립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동일하게. 그렇게 해서 그 3분의 1짜리 나무 한 지박을 각각 통치기관이 하나씩 채워 넣는 것이죠. 우선 어떤 모양인지 알겠죠. 그 세 개를 맞춰서 하나의 나무 한 지박이 된다. 이 말이 바로 헌법에서 구성한다 라고 하는 그 법문의 의미입니다. 세 개를 맞춰서 하나가 되는 구조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나무 한 지박이 333일 때 어느 하나가 빠져버리면 아예 물을 담을 수 없고 중앙선관위 자체가 구성이 안 된 것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일단 한번 구성이 되었지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단 구성이 된 다음에 위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 교체하는 기간 동안 중앙선관위가 없어진 기간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교체 기간만큼은 유예를 하는 것이죠. 물을 담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늦어지지는 않아야 하겠죠. 이번에 이 조혜주 씨, 그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헌법만 이야기합니다. 법률은 논외로 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조금 전에 중앙선관위를 두는 구성하는 방식이 헌법 제114조 제2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보다 위에 헌법 제114조 제1항에다가 헌법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목적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2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죠. 규정하는 겁니다. 이 헌법이나 법률은
체계적인, 그러니까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같은 조문이라고 하더라도 제1항과 제2항은 법적 위상이 다릅니다. 그 의미가 다른 것이죠. 1항 밑에 2항이 구속됩니다. 1항 또는 2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법률을 해석할 때 아주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1항입니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목적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2항에서 중앙선관위를 333으로 규정한다. 그러면 중앙선관위는 제1항을 위해서 복무해야 하겠죠.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헌법에 따라서 임무수행을 해야 한다. 어떤 것이냐?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해야 한다. 하급이니까.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항에서 말하는 그 목적,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2항에서 이 중앙선관위 위원들은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하겠죠. 우리가 지금은 다루지 않지만 법률도 준수해야 합니다. 그들만이 아니고 중앙선관위 위원을 임명하는 대통령, 선출하는 입법정부, 지명하는 대법원장, 이들도 그 자신이 헌법을 준수해야 하고 이러한 제2항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행위를 하는 그 행위 자체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정해놓은 대로만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2017년 5월 9일 제19대 보궐대통령 선거의 후보자였습니다. 민주당의 정당 추천 후보자였죠. 그런데 그 선거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던 그때 민주당의 정당 추천 후보자인 문재인 씨의 선거 특보였다. 이 조혜주 씨가. 그 사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그리고 실제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민주당 2017 선거 백서 785면에 공명선거 특보 조혜주 단 한 명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자유한국당에서 이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했죠. 조혜주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것도 직접 확인을 해봤더니 과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서 조혜주 그 공명선거 특보라고 하는 내용을 오래전도 아니고 2018년 11월 28일 이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이야기가 나오던 그때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삭제 사실은 조혜주 씨 측에서 그랬다, 자기들이 했다고 밝혔다는 것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조혜주 씨가 특보로 활동한 바가 없다는 공식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민주당의 이야기는 그 자신들의 그 선거 백서에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한 것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거기엔 그대로 있고 단지 특보로서 활동한 사항이 없다는 확인을 했다. 이 사람들은 말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특보로 활동하지 않았으면 특보가 아니었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문장이든 용어든 정확히 합치되지 않으면
합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그것은 우리가 들은 바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구역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다. 그리고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 처리를 하는 법 로봇이 있어야 하겠죠. 그 법 로봇에 해당되는 이들이 중앙선관위 그리고 공무원들 이렇게 될 겁니다. 민주당 2017 선거 백서에 민주당의 정당 추천 후보자의 선거특보 조혜주라는 이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렇게 이 선거백서를 낼 때 선거백서는 그것을 작성하는데 인력도 대단히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여서 만드는 그런 대국민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스스로 이것을 발간해서 공표해놓고 현재도 그대로 있는데 세월이 흐른 뒤에 지금은 조혜주 씨가 특보로 활동하지 않았다 하는 확인서를 발급해놓고 그 백서의 효과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 그 다음에 민주당의 선거백서에 있는 것 둘은 양립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았을 때 이것이 양립할 수 있느냐 하면은 조혜주 씨는 특보 활동을 안 했지만 특보였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면 양립이 가능하죠. 결국 조혜주 씨는 민주당의 정당 추천 후보자의 선거 특보였고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후보자였을 때 선거 특보였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러한 조혜주 씨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개별 정당을 위한 선거 때에는 거의 투사라고 해야 하겠죠. 선거 때는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민주당을 위한 투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자기 내부인을 밀접한 이런 싸움을 할 때 자기 쪽의 투사를 공정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을 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을 위한 투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겠죠. 그곳에서 이 정당에 관한 사무는 사실상 정당 간의 그 이해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립하고 경쟁하는 관계인데 민주당 투사가 들어가서 그것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은 믿지 않겠죠? 다른 정당들이 특히 믿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을 위한 투사가 선거 때 민주당의 정당 추천 후보자하고 다른 정당의 정당 추천 후보자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들이 있을 때 그들이 겨루는 선거에서 한 명밖에 당선이 안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을 위한 투사가 공정하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공정하다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특히 민주당의 정당 추천 후보자하고 1대1로 최종 승부를 가린다고 하는 그런 맞수의 경우에 민주당을 위한 투사가 그것을 관리해주고 공정하게 관리해 줄 것이다. 저 사람이 내리는 그 결과를 나는 받아들이고 수긍할 것이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는가? 여러분 자신이라도 그것은 그렇게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조혜주 씨를 민주당을 위한 투사를 자기의 선거 특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국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고 국회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고 납득하고 그쪽에서 양해한 이후가 아닌 그 모든 과정을 다 건너뛰어서 임명해버렸다. 그것은 축구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심판을 자기 사람으로 바꿔치기 하는 행위와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거를 하면, 투표를 하면 그 결과를 이것이 우리 국민의 의사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국민들은 투표를 할 경우에, 선거를 할 경우에 그 결과가 나오면 다른 정당에서 다른 후보가 승리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정반대편에서,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떨어져 나가는, 패퇴시키는 그런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 한은 이 선거는 앞으로 열이면 열 다 부정선거라고 할 겁니다. 다 문재인 뜻대로 결정됐고 다 민주당을 위한 투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선거로 이러한 정치적인 대표를 정하고 그 법무부를 선정하고 선거로 대립하는 의사를 하나로 결론을 내리고 하는 이것은 폭력을 잠재우는 문명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힘으로써 자기네 편을 밀어넣는 일을 하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것은 폭력이 다시 살아난다. 선거나 투표나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 정당에 대해서도 지금도 문재인 청와대 정부하고 민주당은 우리끼리 하고 편을 먹고 다른 정당을 저렇게 비난을 하는데 민주당을 위한 투사가 들어가서 정당에 관한 사무를 보면서 반대편 정당을 그 내부 자료 같은 거 거기 제출하는 거를 다 빼돌려서 이용해 먹으면 일당 독재로 가자 하는 것이죠. 허울만 좋은 야당들 들러리로 두고 실제로는 다 문어발식이어서 다 자기들 식구. 그래서 북한의 종교의 자유 같은 우리나라의 그 정당 활동의 자유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인가? 그렇게 본다 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국민 여러분도 궁금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급격하고 극심한 독재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는 것이죠. 지금의 문재인은, 지금의 민주당은 반드시 조혜주였어야 하는 거구나. 필시 그런 무슨 사정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조혜주 씨를 이렇게 정면으로 헌법을 위반하면서 자기들 선거 백서에 있는 것을 뒤집고자 하는 확인서를 제출해 가면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밀어 넣었던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필사적이고 국민은 국민대로 이제 임계점을 넘어선 그런 대한민국. 독재자야 어차피 제거되겠죠. 그러나 국민 통합과
우리 5,100만의 공존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